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물설사를 심하게 앓았던 16세 서영이에 대한 이야기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오랜 설사로 고생했던 46세 성범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소영이는 어릴 때부터 잦은 책기와 두통, 어지러움으로 엄마 속을 어지간히 썩힌 아이예요.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만나 치료한 후 그런 증상은 다 사라졌고 지금은 때때로 체력을 위해 때론 이따금의 감기 치료를 위해 한약이나 과립 등을 종종 먹으며 저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소영이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네요. 소영이가 어제부터 배가 너무 아프고 물설사를 쫙쫙 하는데 병원 약을 먹어도 전혀 가라앉질 않고 온도 벌써 10번 이상을 설사를 하며 힘들어한다고, 병원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아이가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너무 걱정이 된다 하세요. 제가 소영이가 뭐 잘못 먹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소영이 엄마는 의사 선생님도 소영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음식은 특별히 잘못된 게 없었고 다만 소영이가 최근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매일 하루 한 잔씩 사 먹었는데 그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 병원 약으로도 아무 효과가 없는 심한 물설사를 다른 방법으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위해선 먼저 소영이가 원래도 자주 체하고 어지러워 제가 고쳐주었다고 한 말 기억하세요? 그게 동양의학적으로는 위장의 체기가 풀리지 않고 오래 진행되어 담적병이 생겨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소영이는 그런 체기와 담적을 없애줌으로써 병이 나았던 거였고요. 하지만 담적병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체기도 아주 조심해야 하지만 차가운 음식이나 찬 바람도 아주 주의해야 해요. 왜 차가운 음식이나 찬 바람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위장 운동이 멈추고 이 상태에서 뱃속에 끈적한 가래담이 발생하면 이게 농축되고 명치 부위에 쌓여 담적이 또다시 생길 수 있어서요. 근데 우리 소영이가 중3이 되더니 아예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고 살았다네요. 소영이는 원래도 신장이 허약하게 타고난 체질이라 냉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말이죠. 물론 몇 잔의 몸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게 10일이 되고 20일이 되고 어느 날 에어컨 냉기까지 합세하면서 더 이상 몸이 견디지 못하면서 설사병으로 시작되었겠지만요. 하지만 냉기에 의한 물설사는, 특히 냉기로 가래담이 배꼽 주변에 뭉쳐 생긴 물설사는 병원 약으로 잘 고쳐지지 않아요. 실제 임상에서도 이런 냉기와 담적 때문에 만성 설사를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고 힘겨워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 우리 서영이의 증상이 병원 약으로 잘 낫지 않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네요. 이렇게 어느 정도 사태를 파악한 저는 서영이 엄마에게 한방 과립제를 지어주며 과립을 물에 타먹지 말고 입에서 침으로 녹여 삼켜달라 당부했어요. 지금 이렇게 배가 틀고 물설사가 심한 상태에선 물 한 모금만 꿀꺽 삼켜도 뱃속이 요동을 치며 다시 화장실로 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줄 수 있는 약으로 곽향전기산이라는 과립이 있어요. 참고로 곽향전기산에는 비위장에 침범된 냉기를 내보내주고 수분과 습담을 조절해주는 약재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곽향전기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내보내주는 약초가 부족하기에 따로 인삼과 건강, 배출 등이 들어있는 다른 과립제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뱃속의 수분을 소변으로 유도하기 위해 텍사나 절연 같은 약초도 더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립들로 서영이는 2, 3일 만에 심한 물설사는 거의 나았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음식이 들어가면 아직은 속이 편치 않다 하여 백출산이라는 과립을 추가해 주었어요. 왜 물설사를 오래 한 후엔 몸의 진액이 함께 빠져나가게 되므로 갈근이라는 약초도, 또 소화력을 올려주는 목향이라는 약초도 필요했거든요. 생각보다 한약 과립으로 병을 치료하는 원리가 재밌게 느껴지시죠? 그럼 두 번째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오랜 설사병으로 고생하셨던 46세 성범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성범님은 식욕은 좋은 편인데 음식을 급하게 빨리 드시는 편이세요. 속은 가끔씩 쓰린 편이고 백태가 있으며 역류성 후두염으로 마른 기침도 자주 있는 편이죠. 얼굴 색은 약간 붉으스레 하시네요. 대변은 일반적으로는 가스와 함께 묽게 풀어진 변을 보세요. 하지만 음식이 조금이라도 맵거나 기름지면, 또 밀가루 음식을 좀 과하게 먹으면 어김없이 설사를 심하게 하는 편이죠. 하지만 성범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고치려고 저에게 오신 건 아니에요. 원래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와이프와 함께 임신을 위해 한약을 드시러 오셨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성범님의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그려지실까요? 저는 성범님의 상태가
상태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상열 한행 상태로 느껴졌네요. 왜 상체엔 열이 차 얼굴도 붉고 역류 증상이 있으며 명치 부위와 옆구리는 긴장된 듯 막혀있게 느껴졌고 하하 복강부와 하체는 허약하고 무력한 상태로 생각되어서요. 그리고 이러한 상열 한행 상태는 동양의학에선 임신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아요. 왜 임신은 하체 열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영양분이나 체력도 제대로 충진되어 있어야 하는데 10년 이상 된 만성 설사는 하체 무력증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따라서 성범님은 과민성 대장증후를 고쳐주는 것과 함께 하체 부신의 기능을 강화해 정력을 올려주고 상체에 동하는 열을 완화해주면서 소화력까지 완전히 좋아져야 제대로 치료가 되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치료 또한 제일 먼저는 중초 소화기관에 정체된 수분과 습담을 조정해주고 소화력을 도와주는 약초들로부터 하체의 양기를 충진하면서 음액 진액을 자양해주는 약초, 더하여 간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면서 상체의 허혈을 완만하게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약을 먹게 되면 뱃속에 정체되었던 수분과 습담이 없어져 소화는 소화대로 잘 되고 대변이 뭉쳐지며 간의 긴장이 점차 풀어지면서 막혀있던 명치가 이완되어 가슴과 얼굴로 올라왔던 열과 압력이 저절로 내려가 마른 기침과 역류성 증상이 없어지지요. 또 하체로 내려온 상체의 열 에너지와 하체를 보강해주는 약초로 대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하체 근육엔 힘과 탄력이 생겨 허리와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항문이 묵직한 후준감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성범님은 어땠냐고요? 성범님은 11분씩 2번 정도를 드시고 이런 변화를 전체적으로 다 느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먹었던 약 중에서 제일 좋았다 하며 엄지척 해주시네요. 오, 그래서 상열 한행을 고치면 인체 5만 가지 병이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건가 봐요. 물론 상열 한행이 아주 심한 경우엔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아무래도 50대보단 30대, 40대가 더 고쳐지기 쉬울 거라는 것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병원약으로 잘 고쳐지지 않는 심한 물설사로 고생한 서영의 이야기와 상열 한행 증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임신까지 어려웠던 성범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한약으론 이런 병들까지 고쳐지는구나, 동양의학이 생각보다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네 하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반응을 이끌어내었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